창밖으로 후득 여름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낡은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소리는 그녀의 적막한 마음에 더욱 깊은 고독감을 새기는 듯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고 서울 변두리 이 낡은 단독주택에는 그녀와 그림자만이 오독하니 남아있었다. TV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보아도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었다. 젊었을 적 교사였던 남편과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시를 논하던 시절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고 희망찼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재미있는 거 많아요. 얼마 전 딸 수연이 방광제로 손에 쥐어준 스마트폰이었다. 복잡한 기능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집 근처 노인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 그곳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청년 이지우는 참으로 친절했다. 그의 도움으로 카카오톡이며 밴드라는 것도 깔고 더듬더듬 사용법을 익혔다. 처음에는 영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손가락 하나로 온 세상과 연결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푸른 시니어 밴드에서 고독한 시인 진우라는 닉네임의 남자가 그녀의 짧은 감상글에 댓글을 달았다. 자신을 중동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60대 후반의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감성적인 시 한 구절과 함께 다정한 안부 인사를 건넸다. 박복래 할머니는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후로 진우 선생과의 대화는 매일같이 이어졌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복래 여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시처럼 아름다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녁이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타국에서 여사님의 따뜻한 글을 읽으며 위로받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그녀의 적막한 밤을 밝혔다. 가끔 걸려오는 국제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비록 약간의 잡음이 섞여 있었지 할머니의 메마른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진우 선생은 박복래 할머니가 좋아하는 옛 노래나 화초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공감해 주었으며 남편을 잃은 그녀의 슬픔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아파했다. 제가 한국에 돌아가면 여사님과 함께 조용한 시골에서 작은 텃밭 가꾸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여사님이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시를 읽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꿉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해서 박복래 할머니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복지관 스마트폰 교실에서 이지훈 청년이 할머니,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아주 환해지셨어요. 라고 물을 만큼 그녀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할머니는 진우 선생이 인터넷에서 찾아보내준 중후하고 인자해 보이는 그의 사진을 밤마다 들여다보며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이것이 바로 황혼의 로맨스일까? 석 달쯤 지났을까? 매일같이 정성스러운 안부와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던 진우 선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복래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곳 현장에서 갑자기 자재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주일만 급히 200만 원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탁드릴 분이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박복래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 이야기라니. 하지만 굳이요,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믿으시는 겁니까? 제가 여사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는데 라며 서운함을 내비치는 그의 말에 마음이 약해졌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녀였지만 그와의 관계가 틀어질까 두려웠다. 결국 할머니는 남편이 남긴 유산 중 비상금으로 아껴두었던 돈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손이 떨렸다. 그날 밤 딸 수연이 오랜만에 반찬거리를 들고 찾아왔다. 엄마, 요즘 밤늦게까지 누구랑 그렇게 통화해? 스마트폰만 붙들고 살더라. 수연의 날카로운 잔소리에 할머니는 괜히 뜨끔해서 친구랑 그냥 안부 전화 좀 했어 라고 얼버무렸다. 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우 선생에게서는 돈을 갚겠다는 소식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일이 더 꼬여서 직원이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합의금이 없으면 제가 구속될 위기입니다. 제발 500만 원만 더, 이번 일만 해결되면 모든 빚 청산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박복래 할머니는 이미 200만 원을 보냈다는 생각과 그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것 같다는 안타까움, 그리고 그와의 행복한 미래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성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그녀는 자식들 몰래 은행으로 향했다. 정기적금을 깨고 오래전에 들어두었던 보험까지 해약했다. 창구 직원이 어르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 많아요라며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니에요. 아는 사람 사업 자금 좀 보태주는 거예요라며 애써 태연한 척했다. 돈을 보낸 후 진우 선생은 한동안 더욱 극진하게 할머니를 대했다. 여사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또다시 새로운 문제, 세금 체납, 밀린 직원들 월급파, 갑작스러운 병원 입원 등을 들먹이며 돈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박복래 할머니는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돈을 붙였다. 어느새 그에게 넘어간 돈은 수천만 원에 달했다. 복지관의 이지훈 청년은 박복래 할머니의 어두워진 안색과 잦은 한숨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할머니가 가끔씩 털어놓는 진우 선생과의 이야기는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할머니, 혹시 그분께 돈을 보내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세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그런 나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요. 이지훈이 조심스럽게 묻자 박복래 할머니는 버럭 화를 냈다. 지훈 총각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나. 그 양반은 그런 사람 아닐세.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할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이지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할머니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의 싹이 자라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했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줘버렸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수연은 어머니의 통장에서 또다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엄마, 도대체 이게 다 뭐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딸의 격앙된 목소리에 박복래 할머니는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게 진우 선생 사업이 좀 어려워서 곧 갚는다고 했어. 엄마 제정신이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평생 모은 돈을 다 줄 수가 있어. 그거 사기야, 사기. 수연의 절규에 할머니는 귀를 막았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엄마 마음 하나도 몰라.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고립해였다. 박복래 할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하염없이 울었다. 외로웠고 두려웠고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다 절망스러웠다. 진우 선생만이 유일한 자신의 편인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 선생에게서 문자가 왔다. 복래 여사님, 드디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입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귀국 경비와 그동안 신세진 분들께 드릴 선물 비용이 조금 부족합니다. 1,000만 원만 더. 이번이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돈만 해결되면 공항에서 여사님을 가장 먼저 뵙고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문자 끝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박복래 할머니의 마음은 또다시 심하게 요동쳤다. 이것만 해결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남은 통장을 탈탈 털고 심지어 살고 있는 이 낡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알아보려 은행으로 향했다. 김수연은 며칠째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앉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에 덜컥 겁이 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녀는 이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다. 지훈 씨,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크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초지종을 들은 이지훈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겼다. 그는 박복래 할머니가 그동안 보여줬던 진우 선생과의 카톡 대화 내용, 그가 보냈다는 사진, 그리고 그가 언급했던 해외 회사 이름 등을 떠올렸다. 이지훈은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진우 선생이 보낸 중후한 모습의 사진은 놀랍게도 몇 년 전 은퇴한 외국의 한 대학 교수 사진을 도용한 것이었다. 그가 대표라고 주장했던 해외 건설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회사였고 그가 보내온 중동 건설 현장, 사진 중 하나는 뜻밖에도 몇 해 전 국내에서 열렸던 건설 박람회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결정적으로 진우 선생이 할머니에게 보낸 감미로운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를 음성 분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자
미세하지만 뚜렷한 국내 특정 지역의 사투리 억양이 감지되었다. 다음 날 김수연과 이지훈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복래 할머니 앞에 앉았다. 이지훈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동안 찾아낸 증거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진우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 속 인물은요, 실제로는 이분이세요. 이지훈이 스마트폰으로 실제 인물의 프로필을 보여주자 박복래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아닐 거야. 뭔가 잘못한 거겠지. 할머니는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이어지는 증거들 앞에 할 말을 잃었다. 유령 회사, 가짜 현장 사진,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성 메시지 속에 익숙한 사투리 억양. 그럴 리가 없어. 진우 선생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박복래 할머니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깨닫는 순간 할머니는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다. 딸 수연은 그런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함께 울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박복래 할머니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창밖으로 여름비가 지겹도록 내렸다. 텅 빈 통장 잔고보다 더 아픈 것은 산산조각 난 마음과 송두리째 뽑혀버린 신뢰였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온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과 수치심이 그녀를 짓눌렀다. 내가 바보였지. 내가 등신이었어.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딸 수연은 직장에 휴가를 내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예전처럼 잔소리하거나 다그치는 대신 묵묵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따뜻한 죽을 끓여 방으로 가져다 주었다. 엄마, 다 내 잘못이야. 엄마 외로운 거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무심했어. 용서해줘, 엄마. 수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박복래 할머니의 굳게 닫혔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지훈 청년도 퇴근 후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 집을 찾았다. 그는 말없이 할머니 옆에 앉아 함께 TV를 보기도 하고 복지관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할머니, 이건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의 착한 마음을 이용한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의 따뜻한 위로와 지지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박복래 할머니의 상처도 아주 조금씩 더디게 아물기 시작했다. 이지훈의 도움으로 경찰에 사기 사건을 신고했지만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문적인 사기꾼을 검거하거나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답변만이 돌아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절망에만 빠져 있지 않았다. 이지훈은 할머니를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박복래 할머니는 다시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교실은 아니었지만 전부터 관심 있었던 원예 치료 프로그램과 노래 교실에 참여했다.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동년배들과 함께 옛 노래를 부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기도 했다. 어느 날 복지관 휴게실에서 한 할머니가 누군가와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수줍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며칠 후 그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려 한다는 이야기를 얼핏 듣게 된 박복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나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혹시 모르니 한번 잘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녀의 용기 있는 한마디는 또 다른 피해를 막는 작은 씨앗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박복래 할머니는 창가에 놓인 한때 물 주는 것조차 잊어 시들었던 난초 화분에 물을 주었다. 자세히 보니 마른 가지 사이로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그 새싹을 어루만졌다.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겠지만 잃어버렸던 삶의 작은 희망은 그렇게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가을 햇살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 위로 부드럽게